세상을 만난 소중한 존재. 이제 막 세상을 만난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아기들은 보고만 있어도 사랑이 넘치고 참 귀하죠. 존재 자체가 말 그대로 축복이고요. 그 귀함과 반짝임을 빛나는 색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오게 된 과정과 그 확률을 따지자면 우린 이 세상에 온 것만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생활고나 여러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이나 엄마가 어리거나 해서 충분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기들이 있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하나같이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서로를 만난 소중한 존재. 저의 책 우주의 하나뿐인 소중한에서 줄곧 주인공들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에요. 결혼을 하고 함께 하는 미래를 약속하는 순간이죠. 이 그림에서 빛은 서로의 빛남을 알아보고 사랑에 빠진 것과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듯 상대도 소중한 존재이니 서로 존중해야 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난 소중한 존재. 엄마 아빠가 된 우리는 어느새 아이만을 바라보곤 합니다. 자신보다 상대보다 오로지 아이만을 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소중함과 고유함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이는 제외한 엄마와 아빠의 빛을 표현했어요. 아이가 들고 있는 하트에 그 빛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빛의 경을정체라는 은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사는 엄마 아빠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과 존경을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동시에 엄마인 그리고 아빠인 자신도 스스로 바라보고 아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이 담았어요. 자녀의 결혼식에 함께한 소중한 존재.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날마저도 빛나는 것은 오로지 각자의 존재임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자녀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독립을 하지만 부모님의 책임감은 끝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작아지는 부모님을 느끼는 순간을 표현해 보았어요. 손주를 안고 행복해하는 소중한 존재. 장년층이 되어 다시 생기를 찾는 순간이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걸 저희 부모님을 보며 많이 느끼는 요즘이에요.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라는 생각을 할 만큼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은 부모님께 엄청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존재가 빛을 내는 순간이라고 느껴져서 이 순간을 담아봤어요. 마지막을 맞이한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간이에요. 자녀와 손주들이 모두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전히 빛이 나고 그 빛이 어디론가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 생에서 다른 생으로 넘어가는 것을 빛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소중한 존재. 지구로 왔던 별 2개가 다시 우주로 날아가는 순간을 담았어요.
생명이 우주별로 돌아가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임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 우주에서 왔다가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것이 삶과 죽음, 또 그 이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언덕을 건너는 열기구.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를 탔었어요. 그때 바라본 밸리와 버섯 바위의 장관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무지개 언덕을 그렸어요. 무지갯빛의 언덕은 가능성과 다양성을, 그리고 열기구의 흑백 색깔은 고정관념과 흑백 논리 등의 한계를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무지개 언덕의 색과 흑백 열기구의 대조를 통해서 다양한 삶과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삶을 좀 극명하게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무지갯빛 아기. 무지개 나라 책에서 나오는 아기 그림이에요.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는 고유의 빛남과 재능, 또 세상에 온 이유를 무지갯빛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들었던 올해 달력 1월에도 이 그림을 넣었답니다. 2023년을 자신의 새로운 빛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이 그림을 본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나를 찾는, 숨겨져 있는 나의 빛을 찾는 시작점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또 저를 다시 찾았듯 모두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가 더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 이 그림에다 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만나는 무지개 나라. 무지개 나라 그림책의 표지로 쓰인 그림입니다. 아빠와 아이가 무지개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무지개 나라가 아닌 회색빛의 바위이지만 아빠와 아이의 그림자를 묘지개로 표현하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답니다. 우리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무지개 죽음개의 소녀. 책 무지개 나라에 나오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몸 어딘가에 무지갯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녀는 무지갯빛 죽음개가 있죠. 우리는 보통 얼굴에 있는 죽음개를 가려야 할 잡티라고 부르죠. 하지만 영국 해리 왕자의 부인인 메건은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있는 죽음개를 보고 밤하늘에 뜬 별이라고 말해줬대요. 죽음개 없는 얼굴은 별이 없는 밤하늘이라고 하면서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멋진 표현을 해주신 거죠. 스스로 생각했던 단점이 어쩌면 우리를 눈부시게 하는 무지갯빛 별일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아서 그려봤습니다. 무지갯빛 코끼리 가족. 무지개 나라에는 모든 동물들도 코끼리 가족처럼 무지갯빛이에요. 보통 동물들의 몸 색깔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바뀌며 진화하죠. 천적의 눈을 피하거나 사냥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무지갯빛으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담아서 그려봤어요. 엄마도 아이도 환경의 제약 없이 다른 사람의 기준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색으로 자신만의 꿈을 찾아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창밖을 보며 우주별을 상상하는 아이. 이 그림은 우주별에선 뭘 하나요? 책의 표지이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그 질문으로부터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할아버지 댁에 있던 반려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며칠 동안 울면서 잠들고 또 자다가도 울면서 깬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이에게 하늘나라로 가면 우주별로 날아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고 아이를 진정시켰어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꼭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책 초반에서 우주별을 궁금해하던 아이는 우주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된 후 가슴이 따뜻해져서 손을 가슴에 얹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현해봤어요.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없는 채로요. 우주별에서의 자유. 이 그림은 자유롭게 우주별을 표현해본 그림이에요. 우주별 시리즈의 그림들은 하나하나 제가 화면 구성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첫 배경을 제 의심의 흐름대로 아주 자유롭게 색이나 붓터치, 물감 방울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던 시리즈예요. 그리고 그 배경 위에 장면에 맞는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따뜻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경쾌하게 표현하고자 따뜻한 컬러로만 표현을 했고요. 색의 번짐과 흐르면서 생긴 리듬감으로 우주별에서의 생활을 이미지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우주별 시리즈의 그림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우주별 음악가. 저는 여러 음악과 악기들을 모두 좋아하지만 레드의 강렬한 배경과 어울리는 음악을 생각하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가 생각나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격렬한 연주 장면과 선율을 거친 붓터치 그리고 선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배경에 있는 강한 선들이 연주자의 손놀림과 강한 리듬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우주별 화가. 윤슬은 언제 봐도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이요. 그래서 우주별에서 윤슬을 마음껏 그리는 인물을 표현해봤습니다. 평온하게 그림 그리는 할아버지 작가님을 상상하며 그려봤어요. 우주별 발레리나. 어릴 때부터 발레하는 분들의 몸짓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발레리나들을 그린 화가 드가를 무척 좋아해서 따라 그려보기도 했고요. 여리여리하지만 아름다운 물감의 번짐을 보는 순간 발레리나가 입은 튤이 떠올라서 그대로 발레하는 사람을 그렸어요. 발레리나 얼굴 오른쪽 옆에 있는 튤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닌 물감이 번진 모습이랍니다. 물감의 번짐과 수채 물감의 투명함이 발레의 아름다운 몸짓과 그 음악의 선율을 표현하는데 절묘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주별 정원. 온갖 꽃이 가득 흐드러지게 핀 들판에서 꽃과 이야기 나누며 꽃을 돌보는 사람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워낙 꽃을 좋아해서 우주별에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주별에서는 모두가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산다는 설정을 갖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뭘 하며 지낼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나요? 오늘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돌아가면 바로 그 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주별 바닷가에서. 이 그림은 우주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그 책에서의 연결을 갖고 있는 중요한 그림이에요. 아까 전시장 앞쪽 그림에서 장례식장의 두 소중한 존재를 기억하시나요? 그 존재가 두 개의 별이 되어 우주로 날아왔죠? 그 두 분이 바로 우주별 바닷가에서 따스하게 쉬고 계신 주인공들이랍니다. 평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우주별 자연을 즐기고 계시니 아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었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서 속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안부를 물어보세요. 우주별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답장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곤충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곤충병원 표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벌레가 갉아먹은 나뭇잎이 떠올라서 나뭇잎에 병원 표시를 내고 그 안에서 빼꼼 내다보는 잠자리를 그렸어요. 곤충 사진들을 찾아보는데 잠자리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들의 표정과 똑 닮아 있더라고요. 병원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닮은 잠자리로 곤충병원의 마스코트가 정해졌습니다. 곤충병원 정형외과의 누에 선생님. 병원의 각 과마다 그에 맞는 곤충을 선정했어요. 정형외과는 뼈가 부러지고 깁스를 하니까 누에가 딱이더라고요. 환자로는 튼튼한 집게뿔을 가진 사슴벌레로 정해서 딱딱한 뼈가 부러진 것과 같은 느낌을 살렸어요. 벌레들의 특성과 역할을 하나하나 맞춰서 구상하는 재미가 컸던 순간이에요.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저의 창의성이 더욱 넓어진 느낌이었답니다. 곤충병원의 풍경. 부지런한 개미는 간호사로, 새하얀 배추 흰나비는 가운을 입은 의사로 표현해 보았어요. 그리고 바쁜 병원의 모습을 곤충들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나비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실은 꽃 위고, 개미 간호사들은 나뭇잎이나 땅 위에서 일하는 걸로 그려보았어요. 꿀벌 약사. 꿀벌들은 쉬지 않고 일해요. 그렇게 열심히 모은 꿀과 꿀가루는 아픈 곤충들에게 처방하는 약으로 변신했죠. 꿀벌 약사님의 테이블은 그들의 일터인 예쁜 꽃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나비의 퇴원. 며칠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꼼짝 않고 매달려 있는 번데기는 병원의 입원실로 연상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은 병원을 퇴원하는 느낌이었죠. 힘든 시간을 견디면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현재 조금은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한 느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곧 날개를 펴는 시간이 오리라는 것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그렸습니다. 치과를 찾은 고추 잠자리. 잠자리가 줄기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병원 중에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치과에 오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겁먹어서 빨개진 고추 잠자리가 환자로 딱이었죠. 은방울꽃이 치과 조명처럼 빛을 비추고 세심한 메뚜기 선생님이 잠자리를 치료해주고 계셔요. 치과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이 그림이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는 하늘 보는 걸 무척이나 좋아해요. 매일 아이들과 걷거나 혹은 차로 이동하면서 얘들아 하늘 좀 봐봐,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하면서 다녔더니 어느 순간 아이들도 엄마 하늘 좀 봐봐 예쁘지? 하고 이야기 나누던 것에서 책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시아버님께서 명상에 대해 설명하신 것 중에 마음에 남은 말이 있어요. 본디 마음은 푸른 하늘과 같이 평화로운데 구름이나 바람, 비 같은 감정들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착각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정들은 지나가고 마음의 본 바탕인 푸른 하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색을 다 만날 수 있는 무지갯빛의 하늘로 표현을 했고요. 관람차는 우리의 마음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람하는 자세로 바라보자는 뜻에서 함께 그림에 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분리해서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의 하늘은 어떤 빛이야?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오로라를 보러 가는 거예요. 하늘색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책을 기획하면서 책의 마지막에서 엄마가 오늘 아이의 감정을 묻는 장면에서는 빛나는 오로라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오로라처럼 아무리 힘든 감정이 있더라도 빛나는 마음이 너의 안에는 자리 잡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와 오로라를 함께 바라보며 감정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어요. 매일이 다른 노을. 하늘 아래 같은 뭐뭐는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루도 같은 하늘색은 없듯 노을도 매일이 같은 듯 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워낙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유심히 보는 편인데 가을의 노을빛을 유독 좋아합니다. 단풍이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단풍놀이가 펼쳐지거든요. 오늘부터 매일의 하늘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하늘. 제게 있어서 하늘은 올려다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참 감사한 존재입니다. 다양한 색으로 저에게 말 걸어주고 또 위로해 주니까요. 모두에게 하늘 같은 존재가 하나씩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본 바탕의 마음과 푸른 하늘. 본디 마음은 푸른 하늘과 같이 항상 평화롭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감정은 그때그때 바뀌는 날씨, 구름과 비, 폭풍우와 같다.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되새기는 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의 청명한 하늘과 새하얀 뭉게구름으로 평온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그림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순간 평온하길 바랍니다. 순간과 영원의 하늘. 이 하늘 시리즈를 그리는 동안 저는 오래 잊고 있던 그림이라는 꿈을 찾아 아주 행복했어요. 행복한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은 굉장히 신비로운 감정이 들었죠. 순간과 영원이 함께 담겨있는 하늘이 되었습니다. 저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이에요. 혹시 아직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만의 순간과 영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순간과 영원이 담긴 하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